안녕하세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구전 이야기 중에 호랑이와 꽃감 설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1600명이 3일째 넘어갔더니 오늘은 1800명에 가까워지네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다 되어 간다, 곧 종식되어 간다고 해놓고선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 지금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네요. 특히 국가를 위해 싸우는 청해부대마저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국가의 방역체계가 정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듯 합니다. 더구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요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정부는 국민의 위안을 걱정하기보다는 네 편은 내 팽개치고 내 편만 챙기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건 아닌지 사뭇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좌파 우파를 구분하지 말고 좌파 우파 두 눈이 모두 다 잘 보이고 좌파 우파 두 귀를 모두 다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날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라고 했지요? 아마 대부분이 호랑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는 그 무섭다는 호랑이가 꽃감을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착각하고 도망하는 과정을 묘사한 설화입니다. 이 설화는 동물담에 속하며 범보다 무서운 꽃감, 호랑이를 잡는 도둑 등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동화로도 보급되어 있는데 그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밤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소리를 엿듣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얘야 호랑이가 왔다 울지 마라 하는데도 어린이는 계속 울자 호랑이는 내심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많이 났답니다. 도대체 어떤 나이인데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지 보고도 싶었겠죠. 이렇게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다시 말했는데요. 얘야 꽃감이다 꽃감 봐라 울지 마라 하니까 아이가 울음을 떡 고치는 것이었대요. 그러자 호랑이는 꽃감이란 놈이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때 그 집에 마침 소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어머니의 말을 엿듣고 있던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소를 몰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 등에 올라탔는데요. 호랑이는 그때 이놈이 틀림없는 꽃감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죽는 힘을 다해서 달아났답니다. 동이 트자 도둑은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이 소가 아니라 호랑이임을 알았죠. 그래서 급히 뛰어내렸는데요. 그러자 호랑이도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마구 뛰어서 도망을 갔다는데요. 내용상으로는 호랑이가 꽃감을 무서워하게 된 도입 부분과 도둑을 만나 도피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후속편이 첨부되어 이야기의 구성이 더 복잡해진답니다. 날이 밝아오자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려서 호랑이는 꽃감인 줄 알고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까봐 고목나무 속에 숨었는데요. 이때 마침 곰이 그 소도둑을 발견하고 습격하지만 결국 그 소도둑의 꾀에 넘어가 곰도 죽음을 당했는데요. 소도둑이 곰을 구워 먹고 있을 때 호랑이가 다가와서 호랑이도 자기한테 나누어 주기를 간청했는데요. 소도둑은 또다시 계략을 세워서 호랑이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또는 소도둑이 고목나무에 숨어버리자 호랑이가 곰을 데려와서 곰과 함께 소도둑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여 곰은 소도둑에게 잡히고 호랑이는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 계통의 민담은 중국과 일본에도 분포되어 있는데 발단 부분에서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걱정하는 말을 듣고 호랑이가 자기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도둑과 호랑이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4세기경에 완성된 인도의 교훈 설화집 판차탄트라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된 설화임을 알 수 있고 동양의 그것은 대개 호랑이가 도망치는 형과 다른 동물이 나타나 호랑이를 돕지만 결국 실패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답니다. 이 설화는 어리석은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강자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패배하는 내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설화라 할 수 있죠. 이 글은 이왕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줄거리는 거의 같은데요. 어느 날 밤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어느 집 외양간에 숨어 있다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엿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얘야 호랑이가 왔다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이가 계속 울자 호랑이는 내심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대담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다시 어머니가 꽃감 이야기를 하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나 봐요. 그러자 호랑이는 꽃감이란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몰라도 자신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때 소도둑이 소를 훔치러 왔다가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등에 올라탔는데요. 호랑이는 자신의 등 위에 탄 놈이 꽃감이라고 착각하고 무서워서 죽는 힘을 다해 달아났답니다. 하지만 도둑도 곧바로 자신이 호랑이 등 위에 탄 줄 알아채고 떨어지면 잡아먹힐까 봐서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날이 밝자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려 고목 속으로 숨어버리고 호랑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망갔다는데요. 그런데 호랑이를 만난 곰은 이때 곰을 토끼라는 사람도 있어요. 꽃감은 사람일 뿐이라며 잡으러 가자고 호랑이를 부축했대요. 하지만 소도둑이 자신을 괴롭히는 곰의 불알을 잡아당겨서 곰은 죽고 호랑이는 다시 도망갔다고도 합니다. 즉 이 말의 이의는 어리석은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강자는 어리석음으로 패배하고 약자는 재치 있는 상황 대처로 승리한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답니다. 호랑이와 꽃감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해학이 잘 드러나 있는 전래 동화라고 하죠.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를 실수투성이로 의인화하거나 친근감 있게 표현한 이 책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웃음을 자아준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사탕이나 초콜릿이 아닌 꽃감으로 우는 아이를 달랬던 이야기는 옛날과 달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요즘 아이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내용이죠. 하지만 꽃감이 뭔지 몰라 소도둑에게 혼나는 호랑이의 그런 어수룩한 모습과 잘난 척하며 이익을 꾀하려던 곰이 덩달아 놀라는 모습은 저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답니다. 오늘은 구전 이야기 중에 호랑이와 꽃감 설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채널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